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미국 주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종목일 텐데요. 글로벌 AI 신약 개발 대장주다라고 할 수 있는 리커전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지금 힘이 좀 빠지는 게 좀 전에 제가 영상을 찍다가 한 30분 정도 찍고 있을 때 갑자기 이 편집 프로그램이 튕겼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은 영상도 한 30분쯤 됐을 때 갑자기 영상이 또 튕겼어요. 날아간 거죠.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이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좀 말이 많아서 그런가 싶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잘 좀 집중하셔서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또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이 리커전을 주목하게 되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자, 이 뉴스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월 5일에 나왔었던 뉴스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 자,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대표도 만나고 SK도 만나고 여러 가지 뭐 사업을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나오죠. 의료용 챗 GPT 개발을 검토하겠다. 자, 챗 GPT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 의료용 챗 GPT 하니까,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의료 AI 시장에 여러 가지 좀 기대감들이 좀 많이 조성이 됐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올해 2월 13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정밀의학 국제 컨퍼런스 여기에서 루미너리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컨퍼런스는 이제 정밀의학 발전에 이제 기여를 한 사람의 그 공로를 수상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이 상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제 수상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 수상 내용보다 그 소감을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AI가 이제 의료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젠슨왕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니모라고 하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인셉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도 이제 그걸 소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인셉션 프로그램에는 글로벌 4,000개 이상의 의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파로스아이 바이오가 이 인셉션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를 하는 회사가 바로 리커전이죠. 소프트뱅크도 최근에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때문에 리커전이 이제 글로벌 AI 신약 개발 회사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리커전에 대한 종목 투자 관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의료 AI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리커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리커전을 좀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2월 25일 화요일 새벽 12시 59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장이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변동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81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4조 9,1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사업 개요를 좀 알아보면 이 회사는 신약 개발을 산업화하기 위해, 자, 생물학을 해석하는 임상 단계의 테크 바이오 기업이다. 다양한 기술에 걸쳐 구축된 플랫폼인 리커전 운영 체제를 통해서 리커전 데이터 유니버스,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수족의 생물학적, 화학적 관계를 매핑하고 탐색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신테카 바이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적, 생물학적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발굴해내고, 자, 그렇게 발굴한 신약 후보 물질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요. 그 임상 결과를 통해서 빅파마들과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물을 간단히 좀 확인을 해보면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원 단위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면 2022년, 2023년, 자, 매출은 소폭 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23년 연매출은 63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면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이 197억, 206억, 372억, 외형의 증가는 소폭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빅파마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준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당연히 적자겠죠. 네, 분기별로 1,300억, 1,400억 정도의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2024년 연간 영업 실적은 대략 한 마이너스 6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확인을 해보시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6,100억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부채 비율은 5.48%로 차입 비중은 뭐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 봤을 때 매출의 뭐 흑자 전환, 뭐 실적의 흑자 전환을 우리가 단기간에 기대해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임상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되겠고요. 그런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통해서 빅파마들을 통한 중요한 계약들이 나와주는 게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뭐 뱅가드 그룹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블랙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투자를 했지만 엔비디아가 또 투자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대략 한 770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분을 빼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고 자, 상대적으로 우리가 서브로보틱스나 사운드하운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2월 14일에 지분을 다 뺀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주가가 얘네 두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던 반면에 리커전은 그대로 지분을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반대로 주가가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따 차트를 통해서 이 내용도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리커전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영상이 또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는 제가 이걸 봤는데 지금 이거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술 들어가셔서 여기 단계별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 단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기술 단계별로 어떤 공정들을 거쳐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꾸 영상이 끊겨서 이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커전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대략 한 1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나오죠. 치료 영역을 구분을 하는데 종양학 그리고 희귀 질병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더 읽기라고 해서 이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명 REC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명이 나오고 그리고 타겟 물질 CDK7이라고 하는 타겟 물질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질병을 대응하기 위한 후보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뉴스죠. 이 뉴스는 작년 8월 9일에 나온 뉴스인데 리커전이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합병을 진행했던 뉴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9월 무렵에 영국의 엑센시아라고 하는 이 바이오 기업을 합병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뉴스고요. 1세대 인공지능 신약 개발 리딩 그룹인 리커전이 엑센시아와 합병을 했다. 그래서 엑센시아를 약 6억 8,800만 달러 밸류의 주식 전부를 인수키로 했다. 자, 이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9,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죠. 그 당시에 이 M&A를 가지고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 가장 큰 M&A 딜이었다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기업인 사이클리카도 이제 4천만 달러 인수를 했고요. 베일런스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도 4,750만 달러에 리커전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 나름 거대한 그런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게 됐고요. 이 기사가 2024년 8월에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18개월 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1년 이내에 이 파이프라인 안에서 대략 10여 건의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좀 한눈에 좀 알아보기가 좀 쉬워서 제가 이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귀 질병에 대한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리고 온콜로지는 종양학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핑크색으로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합병이 되었다라고 했던 엑센시아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게 합병 이후에 리커전의 파이프라인으로 모두가 다 합쳐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EXS라고 나오는 이 파이프라인이 기존에 엑센시아가 갖고 있었던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겠죠. 그 중에 보시면 이제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에 뭐 수주가 나왔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수한 파이프라인도 이제는 리커전의 파이프라인으로 합병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4개의 큰 전략적 협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뭐 로슈, 그리고 바이엘, 사노피, 그리고 독일의 머크,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리커전이 다양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리커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진행 단계가 많이 진행이 된 게 이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 REC994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CCM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경구, 먹는 약인 것 같습니다. 경구용으로 개발 중인 치료 물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상 이상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 뉴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 9월 5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임상 이상 성공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좋은 내용인가라고 이제 좀 보면 내용은 이제 무난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미국 임상 이상에서 안정성과 내약성 등 주요 평가 변수를 충족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CCM 환자 62명을 대상으로 11개월간 위약과 REC994를 비교한 연구 결과다. 자,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이 기사에서는 성공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사를 보시면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나온 뉴스입니다. 작년 9월 8일에 나온 뉴스인데 자, 임상에서 B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임상 결과 엇갈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6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리커전은 1차 평가 지표인 안전성과 내약성 기준을 충족했지만 이거 아까 본 내용이죠. 근데 뒤에 약효에서는 물음표를 남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 후에 환자가 증상이나 생활의 질 등의 변화를 직접 보고한 결과나 의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측정에서 개선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뉴스에서는 이 임상 이상 결과를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주가는 어떻게 반영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자, 이 뉴스는 리커전 이상 발표 영향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2025년 2월 6일에 나온 뉴스인데 자, 2월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는 2월 5일 LA에서 열린 국제 뇌졸중 컨퍼런스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AI 기반 약물 아까 그거 똑같은 거죠. REC994 이상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기존의 치료법보다 우수한 효능을 보였음을 증명하며 AI 기반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존에 나왔었던 그 임상 결과를 그대로 해석을 한 것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뭐 또 다른 뭐 추가적인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엇갈린 평가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온 뒤에 주가는 뭐 크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 결과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선 효과에 있어서 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라는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게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악재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9월에 이 임상 이상 결과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악재로 반영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지금 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8.88달러 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43% 지금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하루만 봤을 때 플러스 4.91에서 마이너스 6.90%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고 나스닥이 어제는 2.2%가 빠졌는데 오늘도 그 조정을 소폭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대부분의 그 미국의 기술주들이 지금 큰 폭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찌 보면 조금 좀 걱정스러운 시점이기도 한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이런 큰 폭으로 조정을 가져가는 건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이 나스닥 특별히 이 기술주들 중심으로 개별주들이 이렇게 다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같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지금 보시면 이날 2월 14일에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었던 모습은 아까 소개했지만 엔비디아가 그대로 리커전의 지분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급등의 상승분을 지금 시점에서는 공교롭게 다 지금 반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기존에 이렇게 지루하게 가져갔었던 박스권 안으로 지금은 다시 들어온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스 상단을 지지하고 다시 이 위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커전도 좀 그런 모습을 같이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미국 주식들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상한가 하한가 리미트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날 100% 상승이 올라가서 좋아하다가도 그 다음날 50%가 빠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이런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뭐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박스가 가장 이제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박스권이다라고 볼 수 있고, 6달러 선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를 확인하는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박스 상단, 이 가격대가 8달러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8달러 초반 이 무렵이 가장 저항이 거셌던 영역이었는데, 엔비디아 호재로 강하게 뚫어내고 거래량도 제법 나왔지만 지금은 공교롭게 며칠 만에 다시 이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을 닫고 올라갈지 아니면 무기력하게 이 박스를 다시 뚫고 내려오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 지금 섣불리 여러분들이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박스 상단을 지지하는지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만약에 이 박스 상단을 뚫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하단이 지금 여기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박스를 강하게 지지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며칠 동안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박스 상단이 이제 앞으로는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이제 영상 서두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뉴스, 샘 알트만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뉴스를 봤을 때 언제든지 의료 AI 시장 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박스 상단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매수를 접근할 수 있는 시점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최근에 강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을 지금 접근하실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하신 뒤에 조금 비싸게 사시더라도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좀 안전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요.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지금 세 번째 찍다 보니까 좀 저도 좀 두서없이 좀 진행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제 끊길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저를 계속 쫓기게 만들었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다듬어서 리커전에 대한 보강 영상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리커전이 글로벌 AI 신약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주다라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표를 삼을 수 있는 종목이어서 이 종목을 투자하는 관점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좀 담아두시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 AI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이를 잘 판단해 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선비 남인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